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서부전선 최북단 애기봉 전망대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과 교단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구티비가 성탄절을 맞아 소외이웃 사역을 펼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쌀을 기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애기봉 전망대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땅을 바라보며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애기봉에 세워질 남북 평화의 종 착공을 감사했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애기봉 전망대에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국민문화재가 마련한 성탄 예배에 교계 지도자와 성도, 해병대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을 저희가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그곳에 우리 남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류할 수 있고 또 전도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며 이 소식이 북녘에도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북녘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북녘 땅에 전해지게 될 때 이 땅에 평화통일의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이날 성탄 예배는 남북 평화의 종 착공을 감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내년 여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들어설 평화의 종은 UN 문자를 형상화한 9m의 청동 종탑과 2m 높이의 종으로 이뤄집니다. 특별히 분단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철조망과 6.25 전쟁 유적 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함께 녹여 종을 제작했습니다. 평화의 종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이어 애기봉의 두 번째 종을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6.25 전쟁의 UN 연합군으로 참전한 21개 나라와 UN 본부 등 25곳에 종을 설치하고 마지막 종은 통일 이후 평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종이 완공이 되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 6.25, 그다음에 6.25 휴전일, UN 데이, 그다음에 성탄절 이래서 한 4번 정도 공식적인 타종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화의 종은 노후화가 심해져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이 있던 자리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북녘을 향해 빛을 발하며 성탄을 알려왔던 십자가 등탑 대신 평화의 종소리가 북한 땅에 울리게 됩니다. 이날 성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평양에 마지막 평화의 종이 세워질 통일의 날을 소망했습니다. 애기봉 전망대에서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광장동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골목 축제를 마련한 건데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 축제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장동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학교를 오가며 장을 보러 가며 수없이 지나쳤던 길이 오늘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현판부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따뜻하게 입혀진 털시로까지 도심 속 작은 마을이 멋지게 변신했습니다. 마을을 가득 채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아이들도 잔뜩 들떴습니다. 저기 앞에 트리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막 동그란 것도 달고 실도 감아서 꾸몄어요. 앞으로도 매년 성탄절마다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축제엔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을 적어 트리에 매다는 땡스 트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손편지를 씁니다. 어느덧 땡스트리엔 수십 개의 쪽지들이 달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을 모두 광장동 마을 주민들이 손수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구청은 물론 학교와 상가, 교회 등 총 21개 마을 단체들이 힘을 모아 그 어느 때보다 기억에 남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을 주민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같이 즐기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동네가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 모이게 되었고.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깔리자 광장동 가로수 트리들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광장동 주민들은 이웃과 함께함으로 올해는 더욱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모든 성도들이 이웃의 음성을 듣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도 소외된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진 것을 나누며 위로와 치유의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복된 성탄절이 되자고 독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탄절을 맞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이 중단되고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단들도 일제히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낸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세속화된 교회를 되살려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장통합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성도와 북한 동포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성탄절을 맞아 노숙인 사역과 이주민 사역을 펼치는 단체에 쌀을 기부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구티비의 섬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소외 이웃을 돌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눠진 쌀은 지난 12월 1일 구티비 창사 20주년 기념예배에 들어온 쌀 화환입니다. 구티비는 노숙인 사역을 펼치는 경기도 안성 친구네 집과 이주민들을 돌보는 서울 나눔 공동체에 각각 130kg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친구네 집 김환복 목사는 겨울이면 노숙인들은 평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며 오늘 나눈 작은 온정으로 노숙 형제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눔 공동체 안경민 목사는 오늘 받은 쌀은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일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로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구티비 관계자는 현장 사역자들의 고충을 참고해 내년엔 이들의 목회를 돕는 역할을 구티비가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취임 후 첫 성탄절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제천 화재 사고 등의 여파로 비교적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당초 기념일 때마다 이색 행사들을 열어온 청와대지만 이번만큼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하루 최소 인력만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또 종교별 신우회를 운영하는 만큼 모임별 기념 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성탄절을 맞아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찾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살피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제천 참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홍 대표는 사고 직후 초동대처 부실을 지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은 해외의 모습은 어땠을까?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국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탄 행사에 또다시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으로 이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발언으로 긴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성지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고 순례자들을 호위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최소 9명이 숨진 자폭 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도 성탄절 당일 39개 교회 안팎에 무장 경력 3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운전자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조사 항목 중 방향 지시 등 점등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조사 항목 가운데 개선율이 가장 높아 개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띠 착용률은 작년보다 4.85% 개선됐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도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6일부터 열린 데이터 광장과 서울 통계 사이트를 통합해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주민들은 자전거 지도나 교통 CCTV는 물론 인구주택 통계까지 공공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문화와 환경, 보건, 도시관리 등의 데이터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데이터는 앱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 예비 창업가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